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와서 지금 영상은 한번 영상을 쭉 녹화를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녹음을 한 내용이라서 아마 지금 내용을 모른 채로 녹음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하게 제일 앞쪽에 뉴스를 끼워 넣은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바래왔던 증권형 토큰 발행하는 거,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허용한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보로서 아주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이전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두 분 다 STO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공약이랑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두고 보고 있었는데, 증권형 토큰 규제 가이드라인을 원래 1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게 2월 달로 밀렸거든요. 아마 뒤에 뉴스에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어쩌면은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아마 뉴스가 뒤에 나올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나왔던 증권형 토큰 관련된 규제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거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STO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증권형 토큰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실제로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 기업들이 모두 바래왔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 시작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주목해 봐야 되고요. 다음 달 초에 이제 그게 분명해지면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그리고 어떤 코인들은 증권으로 판명 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로 해외에 있는 많은 STO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저희 동학개미라고 지칭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도 구매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해외 STO가 허용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고, 또한 일반 코인들에 대한 그런 투자도 우리나라의 이 관심이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완전 다른 거지만 블록체인 상에 있다는 점,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이런 어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화감이 없다. 그리고 그냥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증권형 토큰 자체는 실물 자산에 패깅돼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코인하고는 발행 방식이야 당연히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거라서 똑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 감독의 규제 하에 있다. 그래서 규제가 있어서 답답하다를 떠나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FTX나 루나 사태 등을 보면서 와닿을 것 같고요. 특히 루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TO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붐이 일어나게 되면 STO로 발행되는 자산에 대응하는 토큰들, 그리고 STO를 발행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의 코인들, 예를 들면 레이븐, 아발란체, 이더리움 당연하고요. 폴리메스, 그 중에 일부는 아예 STO에 특정화돼서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이런 STO를 발행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 플랫폼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코인이라는 예로 대입을 해봤을 때 실제로 코인의 붐이 있었고요. 크립토 윈터가 또 오랫동안 이게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돈을 벌었는지, 누가 돈을 벌었고 어떤 방식이 유리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은 가장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코인이 다 뜬다, 어떤 세큐리티 토큰이 뜬다, 혹은 프로토콜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개는 굉장히 관심을 받을 거다. 그리고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좀 묶여 있었던 자산들이 오퍼링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될 거고,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사업체들도 국내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초가 매우 주목됩니다.
2월 달에 발표될 가이드라인을 보고 또 심층 분석을 하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녹음을 했던 부분을 이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특별히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된 가이드라인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크게 뉴스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 관련된 뉴스들은 싹 다 끌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항상 뉴스에서 전달드렸잖아요. 제가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거 혹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결국 노리게 될 게 뭔지 그거는 끝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하는 부분, 우리가 뭘 원해야 되는지, 증권형 토큰 시대가 왔다고 칩시다. 대중적으로 주식 사듯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이 증권형 토큰이 활성화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갖추면서 증권형 토큰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박형준 시장이 막 장펑자오랑 악수하면서 MOU를 맺었잖아요. 장펑자오도 맺었고 FTX도 맺었고, 맞죠? 그래서 지금 FTX는 자빠졌고 장펑자오는 미국 정부가 수사에 들어가고 있죠.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두 큰 거래소들이 지금 몸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당연히 더딘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저는 좀 처음에 이 뉴스가 발표됐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규모만 크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시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는 규모만 가지고 이렇게 거래소를 선택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좀 제대로 준비된 곳을 잡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뭐 바랬든 바랬지 않았든 결국엔 FTX 같은 사태가 터졌고 뭐 그것만 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쨌든 많은 어려움들이 크립토 업계나 블록체인 업계에 많이 있어서 부산시가 힘들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지금이라도 저는 좀 방향성을 좀 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지적들을 뉴스에서 하고 있고요. 김주연 금융위원장님이죠. 그분이 이제 지난달 말에 23년도 신년사를 하면서 STO 관련 법제도 관련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말은 이제 규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분명하게 해주면 그만큼 리스크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부분까지 이제 정확하게 잡히는 거니까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침에 맞춰 세부 대응책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아마 19일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발표가 되면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발걸음을 옮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법 기본법,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코인들은 디지털 자산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파헤치기라고 한다면 아마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을 할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제가 이런 뉴스들을 설명드리면서 CRC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나누는 기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의견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SEC의 입장을 빌리자면, 혹은 이스라엘 이따가 뉴스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이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럼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SEC에서 관리를 하면 다 증권인 거고, CFTC에서 관리를 하면 상품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상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일부 코인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판단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헷갈린다 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많은 코인들이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증권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색다른 법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시장법이고, 이게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규제가 될 겁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두 법 사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는 거는 지금 19일 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시간이 조금 더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된 코인들에 대해서 법규가 어떻게
나뉘냐. 뭐 유럽은 예전에 뉴스 많이 설명드렸던 미카에 따라서 하게 되고, 확대해서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한답니다. 보조 자산의 개념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가상자산은 상품 거래법을 준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CFTC에 관련된 거죠. 근데 CFTC의 의장 자체도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많은 코인들이 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인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일단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거고, 산업군 자체도 먹거리가 많아지면은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된 해외 투자 규정을 추진한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외국의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 유럽보다는 미국에 가깝게 우리나라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 감독국이 야근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아마도 이 김지현 그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에 따라서 STO 관련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 같고요. 열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죠. 이렇게 열일 하시는 만큼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로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조금 더 명확해져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안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람다 256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STO 시장에서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STO 시장이 커진다 해서 100억 원 정도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대표분이고요. 박재현 대표님이고, 코인 거래소 시장보다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영상들 중에서 시즌 1의 가장 첫 번째 제가 맨 처음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이런 거는 신체 부위에서 새끼발가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STO 시장이 본격화되면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분이 유망한 요 STO 발행사와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100억의 투자금을 책정했다. 기부하는 게 아니죠. 그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런저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웹3나 NFT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STO 시장이 커진다. 왜 커질 거냐라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거죠. 사실 이거 포브스지 말고도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디지털 자산을 이스라엘 당국 감독하에 포함하는 기존 증권 규정을 수정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 무슨 뜻이냐? 여기 하나 더 읽어드리면, 디지털 자산을 분산 원장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되는 가치의 가상 표현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금융 상품으로 분류된다. 결론은 뭐냐?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요 ISA가 감독하는 금융 투자로 취급할 수 있다. 한 줄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라고 이스라엘 증권위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원래 그냥 있는 코인 시장을 그대로 놔둬도 저는 STO에 비하면 거의 뭐 새끼발가락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까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가 대부분 증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크립토 시장 자체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게 또 유대계고요. 이분들의 유대인의 모두를 이스라엘이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징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미국 금융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견이 이런 식으로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SEC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증권형 토큰 경쟁이 치열한 이유, 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KB 신한이 굉장히 돈 많이 쏟아붓는다. 기본 전통 증권보다 발행이 저렴하고 기존 자산에 비해서 리스크가 낮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발행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대 비용들보다 분산 원장이 올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가상자산이니까 크립토에 비해서는 이 실물 자산하고 패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
돌려받을 현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STO 관련돼서는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치열한 이유는 그거다. 그런 말인데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계속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막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계속 전에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회사들은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또 나오죠. 바이셀 스탠다드. 이 회사가 어디서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전에 선박금융 관련해서 이 조선소들의 STO를 하는데 그때 같이 이제 한국해양대랑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회사가 미국의 CES 2023에 가서 사업 모델을 첫 선을 보였고 또 성과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이셀 스탠다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주목을 해봐야 된다. 증권형 토큰 도입이 임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하면서 이 뉴스가 뉴데일리 나왔는데 뉴스를 보면 위에는 조금 뻔한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 본부장의 이 발언된 내용을 읽어봤을 때 좋은 뉴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증권사 본부장이 STO를 준비하면서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도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나오길 바란다. 금액적인 제한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개인의 투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개인은 1억까지만 뭐 1,000만 원까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봐야 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물자산에 패깅돼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류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요 증권사 본부장의 의견하고 저는 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끝까지 읽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용화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요새 또 막 증시, 뭐 금리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많이 빠졌죠. 이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많이 빠졌고요. 실물 자산들, 뭐 부동산도 당연히 엄청나게 빠졌죠.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돈을 많이 풀어놓고 옮겨지니까 당연히 그만큼 빠지는 거고요. 또 다른 증권사 본부장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보네요. 이 기자분이 기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가 관심이다. 증권사와 반대로 STO 플랫폼 사업자들은 증권사 위주의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죠. 의견이. 단적으로 놓고 보면 이 STO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업체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접목시켜가지고 증권의 토큰을 내던지 왜냐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업비트 같이 돈 많이 번 코인 업계들 이거는 블록체인으로서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받기가 좋을지 이거는 힘겨루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증권사들이 좀 더 입김이 강해서 라이센스를 받는데 어려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까 뉴스 보여드렸죠. 대부분이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 해버리면 이전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닥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뭐 비트 이더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물론 거래는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많은 거래소들은 사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라이센스입니다. 사업체로서 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아무래도 기존 주식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19일날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한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인 거래소들도 공평하게 거래소로서 우리 소비자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한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발 중인 플랫폼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가이드라인이 19일날 예를 들어서 나온다 치면 플랫폼들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해도 되는지 혹은 뭐 제3자와 표준화된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코인에서 하나 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혹은 블록체인 관련된 뭔가 제3자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 위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소비자나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의견을 냈으면 하고요.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 마지막 부분도 꼭 한번 봐줬으면 합니다. 보시죠. 증권형 토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맞아요. 왜냐?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게 증권 토큰이 실물 자산에 패깅되어 있고 사실 증권이랑 주식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오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릴 수도 있다.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도 이거 팔 때 과업 중에 한 개잖아요. 지금 증권이나 토큰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살려놔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게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한 줄로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빠르게 오픈을 하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일단 빨리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풀어주건 풀어주고 증권사들도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코인 회사들도 일정 자격 요건이 맞춰지면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건전하게 시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형성을 해줘야 분명히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냐? 당연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 수정을 해가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할 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전에 리플이 소송을 맞게 되면서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SEC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그 코인베이스가 미국 최고의 거래소 중에 한 개였죠.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폐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플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계속 거래를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거래를 했고요. 다른 나라 거래소들, 중국 거래소들 다 거래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증권의 토큰을 우리가 묶어서 우리나라 안에 법으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잡아놓고 초안을 잡아놓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미국 SEC 큰형님이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거 증권이야 요까지 이거야 하라고 하면 합의점이 도출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런 경제 대국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점에 따라서 증권과 비증권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체계도 각기 다양한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되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될 거다. 증권인 토큰 자체가 여기서 거래하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서 나스닥에서 팔고 그런 게 될 거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식 사려면 한두 달이 건너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바로 팔 수 있게 되고 이 시장에 사서 저 시장에서 A에 사서 D에서 팔고 그다음 F에서 사서 B에서 팔고 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정부에 바라는 입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조금 잽 정도는 맞으면서 가드를 완전히 내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잽 정도는 맞아가면서 스트레이트로 한 대씩 때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상 길이 관계상 1, 2편 혹은 1, 2, 3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뉴스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2편을 편집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